어떤 종목들이 선택되었을까요? 대장주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스바이오메드, 오성첨단소재, 꼬리주에는 뉴키즈온, ICTK, 좋은 사람들. 자, 이렇게 지금 선정이 좀 됐는데요.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대장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결국에는 뷰티, 화장품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추석 연휴 이후 그리고 에이펙 2025까지 중국항 소비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먼저 불씨를 당긴 이유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표라고 한다면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다이소 쪽에서도 슬리핑 팩 인기가 있다. 다이소에서 먼저 흥행을 하면 VT 같은 경우도 리들샷이 다이소에서 흥행을 하고 추가적인 해외 진출과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왔던 것처럼 제이준 코스메틱도 시진핑 방한 등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등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동반작용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뷰티 쪽들을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담 글로벌, 잉글우드랩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방한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 달바 글로벌까지도 제가 여러 화장품과 그리고 텍스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본다면 6월 달에 161만 명 수준이었고요. 7월이 173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보니까 182만 명으로 7월의 최다치를 8월에 갱신했습니다. 9월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9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황금 연휴 기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에 따른 호재가 화장품과 텍스프리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로 바이오 비주도 잘 날아갔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날아갔고요. 청담 글로벌, 잉글우드랩, 달바 글로벌,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여러분들 관심 섹터 안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형제들을 상당히 사랑하는 우리 허반석 파트너 10월 달 돼서 수익률이 좀 많이 늘어난다면 오늘은 이벤트 선물로 추석 선물 세트를 주지만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화장품 세트 한번 준비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 세트도 찾아보겠습니다. 책 세트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화장품 세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세트를 좋아하는 허반석 파트너 화장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 최근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나오다가 음봉 크게 한번 맞고 나서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오늘 대장주에까지 뽑혔네요. 맞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대장주로 한스바이오메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제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 13,300원대 정확하게 딛고 올라와서 오늘 그 위에까지도 갈 수 있다. 2만 원, 22,000원 이렇게 체크해드렸는데요. 오늘 2만 원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요. ECM 스킨 부스터 출시 기대감에 제가 한번 모멘텀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의 스토리는 조직재생 스토리의 대장주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보았는데요. 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늘 도달을 했고 재생의학 스토리로 제가 코스로 설명드린 종목도 오늘 신고가가 가면서 정확한 대응까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생의료로 이제 대장주 흐름 가지고 왔는데요. 조직재생이라든지 피부재생 속 스토리를 자극하는 ECM 스킨 부스터가 발표가 됐고 신고가 기록 등이 더 좋은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스토리가 번지면서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로 이 스토리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확대해서 써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었고 이전에 고점들을 종가로 메워주면서 꼬리를 또 길게 빼준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일봉상으로 지금 가까운 구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도 이렇게 좁혀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가장 강하게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받았었던 구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윗구간까지 조금 더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 관점으로 추가 상승을 짚어드린 거였거든요. 일봉 그래도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봉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직 이제부터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려는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굳이 또 단기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22,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열려있긴 합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KF 엑시트 가능성 보도가 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상방으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해보시되 그런 게 아니신 경우라면 다양하게 확대되는 다른 새로운 종목들 발굴하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장주 알아보기 전에 허반서 파트너 지금 채팅창을 봤더니 조이님에게 2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뭘까요? 저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그 앞에 올리비아 킴 님도 2점이고요. 조이 님도 2점인데요. 네. 앞서서 이제 뭐 허반석 파트너님 든든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비아 킴 님께 2점. 그리고 조임 님은 유로피카 한컴이드를 같이 따라서 매매하셨는지 좋은 수익을 봤다라는 리뷰를 주셨기 때문에 2점. 그리고 채팅방에서 방송에 집중 안 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약간 다투시는 분들이 있는데 1분간 채팅 금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채팅 금지까지 하면서 2점짜리 두 분에게 또 주셨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 점수로 포함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마지막 대장주로 오성 첨단 소재. 우리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참 주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런 뭐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영상, 이런 이슈가 한번 있을 때마다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새벽 대마초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이라는 CBD라는 물질을 미국 노인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그 영상을 띄우면서 오늘 대마 관련들이 날아갔는데요. 자, 그렇지만 9월 초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SK 오션 플랜트라는 그러한 기업들의 인수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으면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죠. 자, 한 달 동안 계속 눌려왔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의료용 대마 이슈로 오늘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난 9월 초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2,000원에서 1,600원까지 급락세를 보였죠. 자,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올해 36조 원에서 32년에 187조 원으로 5배가 증가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기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오성 첨단 소재가 상승 시에 2,850원에서 3,1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성 첨단 소재까지 대장주들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김승일 파트너님, HJ중공업 잘 들었고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 오늘도 맛평가 좀 잘 해주셔서 화이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두 분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더 확실한 응원의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꼬리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뉴키즈온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바닥 구간을 좀 오래 다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살짝 나왔지만 꼬리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던 것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까지는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테마와 종목 상세가 활황장세로 나올 때에는 바닥을 얼마나 다졌는가, 이 정도의 매물 소화에서 반등의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동용 의류 및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핵심 사업은 그렇게 되고 캐릭터 IP 디즈니랑 K베어 같은 것들 가지고 있고요. 자사 온라인 몰 오가본도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제가 본 특징 중에 하나는 유통주식 물량인데요. 보호예수 물량이 신규 상장주에는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 후 6개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상장 주식 수의 30.09%만 유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30% 내외라고 한다면 품절주 정도로 가고 있고요. 6개월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요. 그 사이에는 보호예수 해제, 락업 해제 물량이 없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장기 하락 후 저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하락 후 저점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인 6,500원에서 7,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 거래량이 들썩들썩하고 있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무언가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의 웨이브 차트, 매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고요.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돌아서기 직전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7,000원과 6,500원 사이에서는 매집의 구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뮤논시아나 한라캐스트나 로킷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처럼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지훈 파트너의 칭찬글들은 조금 올라오는데 아직은 센 게 안 올라오는지 뭐 별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혹시 보이는 댓글 있으실까요? 예, 세리용님이 방금 전에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1점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저가 이제 적응을 좀 잘 해나가는 것 같고 웃음을 계속 주시라고 메시지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웃음을 많이 주세요 지금처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내일은 개인기라도 하나 좀 준비를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님, ICTK 오늘 양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상승 흐름이 좀 제법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보안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ICTK를요, 보안의 미래를 품은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매일매일 뭐 보안, 양자, 그리고 데이터 이런 쪽으로 스토리를 항상 넣는데요. 제 방송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방향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ICTK는 정말 이 비빔밥이다라고 하면은 고추장, 콩나물, 고사리, 애호박, 계란 이렇게 줄줄이 재료들이 나오는 것처럼 양자라고 하면은 ICTK, 엑스게이트, KCS, 아톤, 우리넷, 우리로 이런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믿지을 시식단이거든요. 이 오늘 양자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광통신, IT 부품주들이 함께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이 ICTK는 양자 암호 기반의 PUF, 고유 물리값 보안칩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해킹이라든지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시장이 다시 불을 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금 시장의 이슈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두나무 이슈도 있고 또 데이터 해킹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양자 보안 기술은 앞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 양자 기술주들이 단순한 반도체 테마와 조금 다른 점은요. 이 양자 보안이라는 미래 스토리가 얹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수요와 맞물리면서도 사이버 보안 그리고 통신 보안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좀 동시에 열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넓혀가게 되면 뭐 우리로, 우리넷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오후장에서 흐름이 강했던 뭐 우리넷이라든지 우리로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앞으로는 보안이라든지 양자 쪽으로도 보안 인프라가 좀 더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점들을 저는 읽었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ICTK 오늘 시식단에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나온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16,500원에 지금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동안의 흐름을 쭉 보시게 되시면 이 15,000원에서 가장 뚫지 못해서 아파했다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항이 곧 16,5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을 뚫고 종가가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는 그만 부딪히고 나는 올라갈 거야 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15,000원대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멘텀은 보안의 경각심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 상승한다면 2만 원대부터 22,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수혜주들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아톤, 우리로, 우리넷 이러한 조그만한 종목들의 동향도 함께 살펴가시면서 ICTK 추가적인 상방자리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이야기할 때 댓글창을 잘 못 보게 되니까 다른 파트너분들이 정말 뭐 박지훈 파트너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칭찬만 해야 1점씩 주고 2점씩 주고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실 때 다른 파트너
이야기가 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 자 좋은 사람들을 꼬리주로 들고 오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 뭐 거의 바닥점까지 내려와 있다. 눌림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단기적인 이슈가 남북 경협 관련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4개월이 지나가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죠. 통일부에서 아직까지는 선제적인 조치만 취하지 본격적인 협상이 없기 때문에 네. 에이펙 10월 30일 날 있는 김정은 과연 올 것인가? 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미 확정이 됐고 트럼프, 푸틴까지 다 오는데 김정은이 오면 남북 경협 관련주 대표적인 좋은 사람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잠깐 올랐던 좋은 사람들이 8월 초에 고점 형성하고 지금 2달째 쉬고 있는데요. 1차 이번에 반등한다면 2,500원 그리고 2차로 2,870원 정도의 10월 중 트라이 가능할 것을 보기 때문에 자 꼬리주가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꼬리주가 대장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꼬리주의 반등 그러면서 대장주까지 한번 노려보자. 아직 식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인사이트 Q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세 분의 파트너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내일 시장에 돈이 좀 몰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수주 싹쓸이 예상하고 있는 조선주 다시 한번 왕자에 복귀하나 왕자의 기한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주신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금 늦게 나오네요. Yes, no, yes. 일단 두 분은 yes로 좀 주셨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no라고 하셨어요. 이 노의 의미는 왕자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네. 또 조선업의 특성상 이 수주가 몰리게 되면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업종이 또 조선주다 보니까 마치 이 잔치상에서 제일 먼저 나온 화려한 메인 요리 같은 업종이 또 조선주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보기에는 하지만 근사하지만 금세 식어버리고 다시 먹기에는 부담이 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발주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배부르게 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계속 더 먹기에는 좀 소화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는 본업보다 조선 기자재 쪽에 좀 눈길을 두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나 IMS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국인은 밥이 있으면 또 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이런 국그릇 같은 국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또 보게 되면 이 14,000원대에서 잠깐 걸려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9,450원대까지 또 가파르게 올라간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멈춰있는 자리를 보시면은 14,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15,000원대 흐름으로 해서 상승을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충분히 쉬었지만 추가적으로 쭉쭉 더 19,000원대 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흐름을 끊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밑반찬 느낌, 김치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또 한국인이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의 본행제 역할을 하는 이 동선 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35,000원대 이전에 이 30,000원대를 뚫자마자 34,000원대까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뚫었던 자리를 지지받고 쭉쭉 해서 다시 흐름을 더 이어가는 느낌으로 동성 화인텍은 34,300원대 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정리는 조선 기자재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노 의견을 좀 듣긴 했지만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최곰 이분께서 지금 ICTK로 육행시를 지어줬거든요. 관련해서 육행시를 다 읽긴 뭐하지만 저는 이분에게 1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조선주 다시금 조선의 조선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가 많이 오르고 방산주가 많이 오르고 원전이 많이 오를 때 조방원 이야기를 하고 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조선 탑 3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PBR 1배에서 1.5배 사이에 있다가 지금 기준으로는 PBR 6배에서 7배 사이까지 꽤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원전도 수주가 잔고가 좋고 조선도 수주 잔고가 좋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보유자분들이 눌림목에 나는 지금 60~70% 수익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변동성에는 끄떡하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어 라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선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다 덜컥 아주 큰 비중으로 나는 지금부터 3년 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가셨을 때는 10% 조정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선주를 대응하실 때에는 이 정도 PBR이 1배에서 1.5배 사이가 6배에서 7배가 되었다. 그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유자 영역이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조금 제 우선순위로 나열을 해보면요. 한화 엔진, 케이프, 일승, 동성 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제가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하나 엔진은 여전히 선박용 디젤 가스 엔진 세계 탑 티어고요.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엔진 개발사다라고 보시면 지금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이프인데요. 네. 선박 엔진용 밸브 시트, 밸브류 관련된 핵심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니까요. 케이프도 좋고요. 일승, 선박 배관 튜브 파이프, LNG 컨테이너선 발주 확대에 따라서 파이프 배관 관련된 수주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엔진은 이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케이프랑 일승도 이제 반등이 막 나오고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선 기자재, 저는 하나 엔진, 케이프, 일승 이 순서대로 여러분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도 역시나 예스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어떻게 좀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예, 아까 꼬리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HJ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네. 9월 초 이후에 한 달 동안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방원 여전히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HJ중공업은 MRO 최고 업체 아니겠습니까? 자, 마스카 프로젝트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8,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4배 넘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치 수요를 잠깐 대입해보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000원에서 28,000원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점 분할 매수 구간 충분해 보이고요. 1차 목표치는 34,000원, 2차 내년 3월 정도까지는 4만 원 저는 도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로 25,000원 내외에서 꾸준하게 보유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HJ중공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HJ중공업 거기에서 나오신 것처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HJ중공업에서 나오신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각계 전투가 좀 펼쳐지고 있죠. 공략 키워드와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에스모와 ADC 학회, 리가캠 바이오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식, 재생학,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좀 주목해보자. 창, 항암제, 알테오젠 이렇게 좀 주목하는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 리가캠 바이오 역시나 일정 다 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다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있고요.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세계 ADC 학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학회와 일정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특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중인 중국 일상이나 글로벌 2상 같은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월에는 미국의 혈액학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글로벌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Y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세트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에 가면 유한양행을 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는 블루엠텍이나 D&D 파마텍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준비를 했으나 리가켄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예상되더라고요.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너 내일 뭐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리가켄바이오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리가켄바이오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왕창 한꺼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요.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3번에서 4번 정도의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적어도 리가켄바이오의 이런 하회 일정들이 있다.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분할로 대응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지훈 파트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 종목으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재차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올리비아 킴님이랑 그리고 또 말티님께 1점씩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바이오 섹터를요 희망을 가장 크게 팔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오늘 또 시황 얘기까지 함께 곁들이자면 오늘 오전 시황 보면 EA랑 일렉트로닉 아츠가 무려 550억 달러 규모의 M&A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M&A는 이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안정되는 국면 그리고 또 경기 침체도 점차 사라지는 국면에서는 4분기를 놓고 보자면 이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 바이오 종목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4분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 걱정도 없다. 그리고 또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과열된 국면이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많은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4분기 들어서 시장이 실적주나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게 된다면 오히려 바이오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전략적으로는 다 같이 가자라기보다는 이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저는 좀 미래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하게 혁신적인 스토리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준비를 했고 이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차트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우리가 첫 방송 때 대장주로 뽑아주신 알테오젠을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로서 시가총액 현재 24조죠. 펩트론이나 리가켄바이오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금리나 최대 수혜주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개별주로서 바이오 섹터에 무궁무진한 재료들이 많지만 알테오젠이 1등이다라고 저는 힘을 주어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세 분 중에서는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알테오젠처럼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대응을 보면서 바이오 섹터 더 강화될지 아니면 여기서 쉬어갈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